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라고 하죠. 네. 통일하죠. 윤석열 오늘 그 내란 혐의 형사재판정에 첫 공판이었죠.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도 비공개고 윤석열이 출석하는 모습도 비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역대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 전직 대통령들도 전부 법정 출석하는 모습은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찍게끔 했고, 이거 어떤 출석부터 뭐 법정 공개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사실상 여태까지 관례같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법정도 촬영을 불가하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법원 내에 뭐 소란 뭐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 중에 특혜, 왜 윤석열 앞에 가면 사법부가 이렇게 맞습니다. 낮아지나 이런 의문을 들면서 아직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가 내란 수계일 뿐인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아니, 헌재에서 탄핵 심판할 때 뭐 생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할 때마다 이게 되게 답답한 건데, 제가 이제 언론개혁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정보 공개가 곧 언론 개혁이고 민주주의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다. 정보 공개가 만병통치약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정보 공개가 왜 언론 개혁이냐면, 여러분, 재판이 이제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조 출입 기자 누군가는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안에 있었던 일을 그 법조 출입하는 기자 몇 명이 들어가서 본 거를 기사로 쓸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에 의지해서만 판단해야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생중계 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기사가 뭐라고 나든 다양한 정보가 일단 주어지고요. 기자들도 거짓말을 못해요. 막 왜곡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죠.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그렇죠. 기사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쏟아지고요. 다양한 부분을 해석해서 다양하게 쏟아지고, 우리가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기자들이 장난을 못 치죠, 언론사랑.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민들의 알 권리에 봉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풀단의 폐예요. 풀단이 그러니까요. 늘 외부 기자들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검찰이 주는 자료 갖고 그냥 기사를 받아쓰기 기사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검찰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장인수 기자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해질수록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 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기사가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검찰도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포토라인에 세울 거냐 말 거냐. 법원도 그때그때 알아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룰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고위공직자가 출석한다, 재판에 나온다, 그럼 그냥 무조건 공개하는 걸로. 그게 사생활과 관련되지 않고 이거 중요한 내란이란 아주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국민적 관심적 재판인데, 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저런 공개해야죠, 것 좀 변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오늘 첫 윤석열 내란 공판이 시작되는 재판에서는 비공개 원칙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다음 재판은 공개할 수도 있고 윤석열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여론적 압박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예. 여러분들 미국 재판 보시면 미국에 무슨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할아버지? 그렇죠. 티켓 끄는 거 네. 무슨 네. 그 스피딩 따라 나오라 가속해갖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막 해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모자이크 없이. 근데 이제 뭐 그건 모자이크 여부는 블러 처리는 뭐 국민 정서나 문화하고도 같이 가는 거지만, 사실은 공판이 공개 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원칙에 맞죠. 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이경 대변인님 혹시 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재판이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게 재판이 한 번 있는지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너무 그런 거 다 2분이신지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우리 아니, 지금 3월 27일 날 재판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4월 10일 날 재판이 2번이 이미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4월 10일 날에는 이제 그 정성욱 대령에 대해서 그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께서 이제 아침부터 점심 이후까지 기다리다가 이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한테 그걸 계속 요청을 한 것이 공개가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아이고 그랬다는 텍스트까지 이제 언론 보도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 결론적으로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건데 이거 형평성문제도 당연히 꼬집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과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제 지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있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이거 되게 누구보다도 관심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조건 충족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아니 저같이 맨날 언론을 보는 사람조차도 한 번인 걸로 착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재판부를 향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여론으로 압력을 하고 지기현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지는 솔직히 저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까지는 저는 못 찾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개 재판으로 향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개 재판으로 우리가 지금 변경할 수 있도록 뭔가 네. 노력을 당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네. 느낍니다. 지금 윤석열의 또 논리 되풀이하고 있어요. 몇 시간밖에 안 된 내란이, 그러니까 계엄령이 무슨 내란이냐, 이건 법리에 안 맞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건 코미디다 하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망언을 남겼습니다.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 준비해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현재 속보로 아이고, 참. 지금 재판장 안에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태까지 오늘 조성현 수방사령관 여단장이 네, 오늘 맞습니다. 출석을 해서 이분이 누구보다도 윤석열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헌재에서 정확히 명확히 그 증언을 했던 분이라서 오늘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검찰이 현재 이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는 한 500여 명의 증인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500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을 하여튼 1심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조성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라고 그렇죠. 중간 간부 입장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위의 명령을 불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불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다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재판에 참여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에서도 이제 성명을 낸 바가 있지만 이거 재판부 전체로 욕먹고 있지만 지기현 판사 한 사람이 이 내란 재판을 법정에서 문 잠그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21세기에 25년도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입증이 되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 이 조성현 그 여단장인가요? 경비단장이요. 경비단장은 네네. 그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정확히. 그러면 헌재에서도 분명히 얘기 있어요. 이번 계엄령은 국민과 그 명령에 대해 불이한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에 의해서 막은 거다. 그렇죠. 그 실무자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조성현 이 경비단장의 어떤 증언은 윤석열에게는 아픈 첫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리 싸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절차상 하자를 잡을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나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각하를 노리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거예요. 예. 조성현 경비단장 관련해서는 그때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서강대교를 넘지 않고 서강대교 대기하라. 북쪽에 머무르고 있어서 김용현과 이 내란 이 핵심 수뇌부가 굉장히 긴장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틀면 용산으로 갈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방명을 한 건데 방향 틀어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긴장을 했다라고 그래서 합니다. 2차 계엄을 그 김용현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 굉장히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정말 진짜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죠. 이런 군인들이 군인 정신의 뭐 표상 같은 그렇죠. 군인이라고 그분이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거기 서강대교를 만약에 거기서 그냥 서강대교까지만 넘었다 하더라도 2차 계엄 바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잘 안 넘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넘는 순간 윤석열의 계엄령이 군의 쿠데타로 위장시킬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조성현 경비단장이 용산에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분이 의로운 마음으로 윤석열을 체포하러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거 군의 쿠데타로 이거 역풍 맞을 수도 있는데 잘하신 거예요. 예.